모여봐요 이야기가 자라는 곳 동화의 숲입니다. 스페인의 이를 모으는 쥐 라톤 페레스. 안녕. 내 이름은 라톤 페레스. 스페인의 유명한 이빨 요정은 아니고 이빨을 모으는 쥐야. 그래, 쥐. 작고 빠르고 용감하고 무엇보다도 열정이 넘치는 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가고 있냐고? 이유는 하나야. 오늘 이가 빠진다는 아이가 있거든. 나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지붕 위를 달려 타닥타닥 타닥타닥. 늦으면 안 돼. 이빨은 타이밍이 생명이거든. 창문 아래에 도착하자 나는 코를 킁킁거려. 이 집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후안. 후안은 오늘 저녁 빵을 먹다가 앞니가 쏙 빠졌대. 처음엔 깜짝 놀랐겠지. 조금 무섭기도 했을 거고. 하지만 후안은 울지 않았어. 이를 손에 꼭 쥐고 괜찮아 하고 말했대.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야.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 후안은 이미 잠들어 있어. 베개 밑에는 있어. 작고 하얀 이빨 하나. 나는 숨을 고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를 들어올렸지. 자, 귀중품은 소중히 다뤄야지. 이빨은 작아 보여도 나한테는 보물이거든. 이제 중요한 작업이 남았어. 나는 가방에서 빨간 끈을 꺼냈어. 이빨은 그냥 들고 가면 안 돼. 뛰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를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내 등에 꼭 고정했어. 좋아. 이제 하나도 안 흔들려. 어때? 프로같지?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창문으로 다시 나가려는 순간 내 발이 미끄러졌지 뭐야. 퉁. 의자에 부딪히고 툭. 양말 위로 떨어지고. 나는 재빨리 멈춰섰어. 조용히
조용히. 후아는 뒤척였지만 다행히 눈을 뜨지 않았어. 휴, 이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해. 나는 다시 창문으로 나와 지붕 위에 올라섰어. 바람이 불어. 밤 공기가 시원해. 등에 묶인 이빨이 살짝 반짝이는 것 같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 오늘도 성공이야. 왜 내가 이 일을 하냐고? 사람들은 이가 빠지면 쥐가 가져간다고 말하지. 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아이들이 용기를 냈다는 증거를 챙기는 거야. 울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잘하는 걸 받아들였다는 증거. 그래서 나는 이빨 하나도 대충 안 다뤄. 끈으로 묶고 가방에 넣고 조심조심 가져가지. 나는 다시 달렸어. 타닥타닥 타닥타닥. 스페인의 지붕 위를 달리며 다음 집으로, 또 다음 집으로. 오늘 밤도 바쁘겠지?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 일을 사랑하니까.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 나는 라톤 페레스, 스페인 최고의 이빨 수집가지. 나 지금 간다. 안녕. 나는 일본 친구 하루 입속에 사는 가운데 아렌이야. 나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하루의 입안에 있었어. 따뜻했고 밤 냄새도 났고. 하루가 웃을 때마다 햇빛이 잠깐씩 스며들었지. 가끔 사과가 오면 아야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 열심히 버티는 중이었어. 내 두 팔로 잇몸을 꽉 잡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루의 혀가 또 들어온다. 살짝, 아주 살짝. 뭐지? 다시 한번. 그제야 나는 알았어. 나는 곧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되겠구나. 잠깐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 하지만 세상은 이럴 때만큼은 정말 빠르더라고. 엄마, 이가 움직여. 어디?
여기, 여기. 거울도 등장. 아, 눈부셔. 쩍 벌어진 입 사이로 하루의 손가락이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 나 아직 여기 있어. 왜 벌써 작별 인사 분위기야? 밥을 먹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양치하다가도 칫솔을 든 채 멈춰서 혀로 나를 툭툭 건드렸지. 가만히 좀 있어줘. 나는 괜히 더 꼿꼿이 버텨보기로 했어. 조금만 더 있고 싶다. 하지만 나는 점점 내가 밀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빠졌다. 세상이 뒤집혔다. 내가 빠졌어. 정말로 내가 빠졌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의 손바닥 위에 덜렁 누워버렸지 뭐야. 이게 끝이야? 아니었어. 자, 이가 빠지면 말이야. 윗니는 아래로 던지고 아랫니는 위로 던져. 잠깐만, 던진다고? 난 아랫니니까 위로? 나는 그제야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깨달았어. 그래야 새 이가 똑바로 난대. 똑바로? 그건 좋은데 던지는 건 좀... 하루의 손이 나를 잡고 잠깐 멈췄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어. 아, 이 표정 진짜 곧이구나. 하루야,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간다. 정말로 던져졌네. 공중에서 빙글 빙글. 나 회전 중이야. 이건 예상 못했는데. 지붕보다 높이 떠올라 하늘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툭. 나는 집 앞 화단에 떨어져 버렸어. 드르륵.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순간 세상이 고요해진 것 같았어. 혼자였던 적이 없어서 좀 이상한데. 그때였어. 툭. 내 옆에 또 다른 이가 떨어졌어. 응? 머리에 검게 벌레 먹은 걸 보니 하루 옆집에 사는 친구 메이의 어금니였어. 메이는
사탕을 매일매일 입에 넣고 다니거든. 너도 결국 빠졌구나. 너도 방금 떨어졌어? 근데 넌 아랫니야, 윗니야? 그 이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 나는 윗니. 아, 나는 아랫니인데. 다행이야. 외로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생겨버렸어. 나는 이제 흙 속에서 하루에 새이가 예쁘게 나도록 응원할 거야. 한국의 까치 익스프레스. 얼마 전부터 흔들리던 민우의 일을 엄마 아빠가 빼주기로 한 날이었답니다. 민우의 엄마는 조심스럽게 실로 민우의 이를 묶고 민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민우야, 이제 셋을 세고 엄마가 잡아당겨 볼게. 하나, 둘, 셋. 탁. 민우의 엄마는 민우의 이마를 탁 쳤어요. 동시에 이도 쑥 빠져버렸죠. 아프진 않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입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죠. 민우는 잠시 손바닥 위의 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가 빠지면 말이야, 밖에다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허니 줄게, 세이 타오. 그럼 까치가 물어간단다. 민우는 신나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를 꼭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까치야, 까치야, 허니 줄게, 세이 타오. 휙. 이는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어딘가에 툭 떨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까치 익스프레스 본부였죠. 외침 감지. 허니 줄게, 세이다오. 암호 확인. 교환 요청 접수 완료. 까치 1호는 헬멧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허니 접수다. 위치 추적 시작. 까치 1호와 3호는 헬멧 위 버튼을 꾹 눌렀어요. 이 수색기 작동. 머리 위에서 파란빛과 함께 삐요삐요 출동음이 퍼져나갔어요. 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까치 익스프레스 특공대들은
골목 위를 날며 빛을 바닥에 비췄죠. 삐, 삐. 여기? 아니야. 그건 조약돌. 불숲, 화단. 지붕 아래까지 살펴봤지만 이는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은 역시 쉽지 않아. 지붕이 너무 많군. 그때 까치 45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모는 현관 앞에서 외쳤어요. 떨어졌다면 이 근처일 겁니다. 수세기의 빛이 현관 옆 작은 화분 위를 비췄어요. 삐, 삐, 삐. 신호다. 화분 흙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작은 하얀 이 하나. 까치이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를 집어들었어요. 회수 완료. 그리고 짧게 말했죠. 세이 배송 접수. 그날 밤 민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잠이 들었어요. 까치 익스프레스 본부의 불도 조용히 꺼졌죠.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민우는 양치를 하다가 하고 멈췄어요. 이가 빠졌던 자리에 까끌까끌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아주 작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새 이의 시작이었어요. 민우는 거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어요. 진짜 새 이가 나고 있네. 헌이를 보내면 새 이가 잘 온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았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이 배송 완료. 까치 익스프레스의 하루도 그렇게 끝났답니다. 핀란드 아이들의 수호신 할티 이야기. 옛날 아주 먼 북쪽 나라 핀란드에는 온 세상이 하얀 설탕가루를 뿌린 것처럼 눈으로 덮인 숲이 있었어요. 이 깊은 숲속에는 아주 작은 문이 달린 나무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엔 하얀 눈처럼 수염을 기른 수호신 할티가 살고 있었답니다. 핀란드 친구들은 이가 빠지면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요. 바로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 옆 그곳에 이를 살짝 숨겨두는 것이죠. 핀란드 사람들은 난로가 따뜻해야 수호신 할티가
그 따뜻함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거든요. 어느 추운 밤, 에밀은 오늘 쏙 빠진 소중한 첫 번째 이빨을 작은 컵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난로 옆 할티가 찾기 쉬운 명당 자리에 살며시 놓아두었죠. 할티 아저씨, 길 잃지 말고 꼭 찾아오세요. 에밀이 쿨쿨 잠든 사이 정말로 창문 틈으로 반짝이는 눈가루와 함께 할티 소신이 나타났어요. 에밀이 오늘 난로를 아주 따뜻하게 데워줬구나. 어디 보자. 우리 꼬마 친구가 숨겨둔 보물이 어디 있을까? 할티는 벽난로 근처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에밀이 이를 담아둔 컵을 찾았답니다. 할티 요정은 주머니에서 눈보라 피리를 꺼내 아주 작은 소리로 불기 시작했어요. 에밀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면서요. 착하기도 하지. 에밀이 난로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해줄게. 할티 할아버지는 이빨 대신 작은 사탕과 동전 하나를 놓아두고 다시 눈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에밀은 난로 옆으로 달려가며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이킹 용기의 부적. 이번엔 파도가 출렁이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바다 건너 용감한 바이킹 전사들이 사는 마을로 떠나볼까요? 바이킹들에게는 아주 신기하고도 멋진 풍습이 하나 전해져 내려와요. 바로 용감한 전사들이 아이들의 빠진 이빨을 행운의 부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어느 날 커다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에릭 대장님이 마을 광장에 도착했어요. 꼬마 전사들아, 대장님이 돌아왔다. 대장님의 외침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꼬마 비오름만 멀찍이 서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사실 비오르는 오늘 앞니가 빠져서 조금 부끄러웠거든요. 에릭 대장님은 쿵쾅쿵쾅 걸어와 비오른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어이 비오른, 오늘 너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용기 있는 이빨 이 대장님께 팔지 않겠나? 비오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 이빨을요?
어디에 쓰시게요? 에릭 대장님은 가슴에 걸린 가죽 목걸이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바이킹 전사들은 믿거든. 처음으로 두려움을 참고 이를 뽑은 아이의 용기가 이 이빨 속에 꽉 차 있다고 말이야. 이걸 목에 걸고 바다로 나가면 무서운 파도나 괴물도 하나도 겁나지 않지. 비오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와, 제 이빨이 아저씨를 지켜주는 보물이 된다고요? 그렇고 말고. 자, 여기 반짝이는 은전이다. 네 용기를 나에게 나눠줘서 고맙다. 비오르는 당당하게 이를 건네고 은전 한 잎을 받았어요. 에릭 대장님은 비오른의 이를 가죽끈에 꽉 묶어 목걸이에 걸었죠. 자, 친구들, 여러분도 이가 흔들릴 때 절대 무서워하지 마요. 이건 여러분이 전사를 지켜줄 만큼 아주 강한 아이가 됐다는 신호니까요. 우리 비오른처럼 씩씩하게 외쳐볼까요? 나는 용감한 전사다. 이집트 태양의 신 라. 마지막으로 아주 뜨거운 태양과 황금빛 모래가 가득한 나라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집트 친구들은 이가 빠지면 아주 재미있게 놀이를 해요. 바로 하늘 높이 떠있는 태양의 신인 라에게 이를 선물하는 곳이죠. 아휴, 해님이 정말 눈부셔. 아미르는 빠진 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집 지붕 위로 영차영차 올라갔어요. 이집트에서는 해가 가장 쨍쨍하게 빛나는 낮에 지붕 위에서 이를 던지는 풍습이 있거든요. 하늘 위에서 태양의 신을 라는 커다란 황금 돋보기를 들고 빙그레 웃으며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아미르, 헌 이빨을 나에게 보내줄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어른 이빨로 바꿔줄게. 아미르는 이를 꽉 쥐고 태양의 신을 향해 높이 팔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죠. 태양님, 제 헌이빨 가져가시고 당나귀처럼 튼튼하고 사자처럼 멋진 새 이빨을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아미르랑 같이 태양을 향해 이를 던져볼까요? 손을 아래에서 위로, 하늘 끝까지 닿게 힘껏. 아미르가 던진 하얀 이빨이 뜨거운 햇빛 속으로 슝
사라졌어요. 그러자 태양의 신이 황금 지팡이를 번쩍 들어 올렸죠. 아미르의 입속으로 따뜻하고 간지러운 햇살 씨앗이 톡 떨어졌어요. 아미르, 이제 네 잇몸 속에는 해님처럼 반짝이고 바위처럼 단단한 진짜 이빨이 자라날 거야. 태양의 힘을 듬뿍 받았으니까 말이야. 아미르는 이제 해님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지붕을 내려왔답니다. 내 입속에 태양의 씨앗이 생겼다. 모두 잘 자요.